캐스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샤시 아니야. 이 지면 타이어 안에 허브 이제 프론트 타이어에 관련된 건데 프론트의 안에 허브 캐리어를 썼으면 이렇게 있고 허브 캐리어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휠엑스를 잡아주는 업라이트를 고정하는 킹핀이 있잖아요 위아래로 킹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킹핀이 연장하는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리고 지면에 수직선을 하나 그어서 요 각을 캐스터각이라고 그러거든요. 쉽게 얘기해서 캐스터는 왜 우리가 이제 실차 코너링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그대로 발을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차가 이렇게 핸들을 쭉 풀면 쭉 나가잖아요. 캐스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직진을 하는 애를 계속 직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캐스터가 보시면 돼요. 보통 이제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캐스터 허브 캐리어를 많이 바꿔요. 그러니까 이건 캐스터고 이제 뭐 그 킥업을 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다이브 안티 다이브 같은 거 주면은 캐스터는 그대로지만 킥업같이 바뀌면서 캐스터 트레이드 들어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. 근데 그 개념이 약간 달라요. 캐스터를 바꾸려면 허브 캐리어를 바꿔가지고 캐스터 블럭이라고 해요. 그 허브 캐리어를 걔를 바꿔서 이제 바꾸는 게 캐스터라고 보시면 돼요. 보통 이제 그 캐스터 오늘 잘 안 가졌죠. 캐스터가 이제 바뀌면 아니 괜찮아요. 옛날에 이륜버기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타이어를 이렇게 바꾸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요 얘가. 이 캐스터대로 들리는 거거든요. 캠버랑 약간 그 연관이 되는데 캐스터 양이 많아지면 캠버 변화량도 많아져요. 코너링에서. 왜냐면 얘가 이렇게 약간 들려있는 타이어가 이렇게 들려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들려있진 않지만 여기 이 타이어를 움직이는 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 그냥 이렇게 저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선 자체가 이렇게 축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. 그러니까 캠버도 내가 이렇게 코너링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 축이 있는 움직임이 안녕하세요. 아니야 괜찮아요. 찍는 거 아니 아니야? 맞아요 괜찮아요. 들어줘도 돼요. 아니 괜찮아. 네, 얘가 이제 그 캐스터가 많아지면 코너링에서 캠버의 변화가 많아져요. 따라서 왜냐면 이 축이 이렇게 해서 저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얘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그거랑 뭐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바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. 요즘은 다 캐스터 4도 고정이잖아요. 네.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셋업북에 나온 거 보면은 캐스터를 많이 주면 캠버의 변화량도 많으니까 오히려 캠버를 적게 주고 캐스터 각이 작으면 움직일 때 코너링 할 때 좀 그 컨택트 패치를 늘리려고 그 캠버를 많이 주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.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아는 건데 캐스터 각이 작으면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캐스터 각이 있으면 타이어가 여기 붙어 있지만 캐스터 각이 있는 만큼 앞에 하나 더 있다고 정도 느끼시면 돼요. 그래서 캐스터 각이 커지면 이게 앞바퀴가 점점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. 느낌 자체가. 비교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휠베이스가 긴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휠베이스가 길어지는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.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돌려본 느낌이 그래요. 휠베이스를 그냥 늘린 거랑 직선 느낌, 직선에서 코너 들어가는 느낌까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. 캐스터가 계속 늘어날수록. 그러니까 캐스터가 늘어나면 들어갈 때는 약간 좀 더뎌요. 들어갈 때 약간 느낌이 그래요. 들어갈 때 얘가 하나 더 앞쪽에 있는 느낌이니까 난 들어가고 싶은데 약간 좀 더딘 느낌이 나요. 그 대신에
캐스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너에 나올 때 내가 그냥 실차 코너에 나올 때 얘 핸들을 안 풀고 그냥 악셀만 해도 쭉 풀리는 것처럼 코너를 중심으로 들어갈 때 더디는데 여기 미드부터 나올 때까지가 굉장히 편해지고 손에 쫙 감기는 느낌이 나요. 캐스터가 많아지면.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그냥 코너링을 하는 느낌이 나요. 근데 캐스터가 그러니까 캐스터가 많을 경우에 들어갈 때 좀 어렵고 캐스터가 적으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가 이렇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바로 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되게 빠른데 나올 때는 편안히 그 악셀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차를 보면서 손으로 그걸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. 차가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져줘야 돼요. 약간 나올 때가 좀 힘들어요. 신경적인 거죠. 근데 그게 가능하면 뭐 캐스터를 그냥 적게 써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 캐스터의 힘을 빌어서 코너에 탈출하는 게 느낌이 좀 더 좋아요. 느낌 자체가. 예전에는 엑스레이 뭐 T1 때 릴리스 크로스캄프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원웨이냐 스프리냐 막 이럴 때 크로스캄프는 물론 아웃도어기도 하고 그랬지만 캐스터를 0도로 썼어요. 스쿨 쓸 때는 항상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차들이 워낙에 좋아져서 프론트 트랙션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좋아지니까 캐스터를 좀 이제 4도 정도 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셋업이 거의 고정돼 버렸어요. touringcar에서 4도면 많은 축인가요?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죠. 예전에 비해서. 예전에 타미야에서 터리카 처음 나고 막 이럴 때는 6도, 엑스레이도 처음에는 4도로 시작한 게 아니라 6도 막 이랬을 거예요. 아마.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반응 자체가 이제 막 이제 차 셋업이나 설계나 바뀌면서 이제 거의 4도가 고정이 돼버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거의 안 바꿔요. 캐스터 같은 경우는. 예. 물론 허브 캐리어를 따로 바꿔야 되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그 2도짜리, 4도짜리 이런 거. 그렇죠. 그 작년에 KITC 열렸던 그 RC 에디스 서킷은 직선주로가 되게 길어요. 직선주로가 길고 트랙션도 높거든요. 그래서 엑스레이 드라이버 애들은 어떻게 썼냐면 허브 캐리어 6도 쓰고 일단 기본도 6도 썼어요. 일단. 그러니까 직선주로가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리스폰스보다는 일단은 차의 안정성을 좀 높인 거죠. 근데 타미야 같은 경우는 그냥 4도 쓰고 막 이래요. 그거는 셋업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허브 캐리어가 그 2도 정도만 증가를 해도 차에 내가 느끼는 안정감은 굉장히 많아져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는 한 4도, 2도 분류가 되겠지만 밖에서 야외에서 그냥 굴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오히려 4도보다는 6도 굴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분들은 이제 주로 직진이잖아요. 쫙 뻗어나가는 거니까. 캐스터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렇게 차가 휘청이고 이런 게 좀 별로 없으니까 좀 오히려 좀 들막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제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. 캐스터가 작으면 직선주로의 안정감이 줄어들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얘가 휠에서 늘어나는 느낌이 좀 나니까 그게 늘어나는 게 좀 적으니까 좀 그런 거죠. 그리고 코너 진입 시에 스티어링이 좀 많아지는 거죠. 캐스터가 작으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내가 그러니까 스티어링이 많다는 거는 그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많다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따로 주석을 달아야 돼. 코너 진입할 때 차량이 좀 민감한 느낌이 나요. 그리고 코너 중간부터 탈출할 때 내가 그 차량을 서브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줘야 되고 캐스터가 크면 직선주로 안정감 늘어나고 그러니까 반대죠. 코너 진입할 때 스티어링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진입할 때 약간 좀 둔한 느낌 정도 드는 거예요. 둔한 느낌 들고 근데 일단 한번 롤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클리핑 포인트 지나서 나올 때는 편해요. 오히려 좀 편한 편이에요. 클리핑 포인트라는 게 차가 최대한 롤을 했을 때. 네, 그걸 보통 클리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악셀레이션을 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클리핑 포인트라고. 지났을 때. 네. 그러니까 클리핑 포인트부터 이제 넣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무게가 최대한 그 터닝하는 포인트에 타이어 쪽으로 이동을 한 시점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잘못 잡히면 클리핑 포인트를 여기 잡으면 차가 이렇게 롤을 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롤을 했다가 일어나고 여기서 또 한번 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나중에 잡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롤을 했다가 이렇게 가고
그러니까 이거를 잘 잡는 게 많이 연습을 해서 느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정확히 이렇게 딱 왜 그 RC 가이드북 보면 나오잖아요. 여기서 악셀레이션을 시작하고 뭐 만약에 코너가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큰 코너다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스의 기본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법은 달라요 항상. 스프리 되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이런 게 맞아요. 그 주행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않는 코너링. 그러니까 실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우디 나온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. 아웃에서 빠져가지고 얘가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코너예요. 코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아우디 나오신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와가지고 왜 다들 이제 실차 레이스 해보셨잖아요. 그 오락 같은 거, 그 실자동차도 그러면 이렇게 와서 완만하게 들어가는 게 내가 악셀레이션을 밟기 되게 좋고 속도를 안 줄이고 그 속도를 세이브하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RC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룰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스프리 생기고 브러쉬리스가 생기면서 파워가 너무 파워풀해진 거예요. 안 지켜도 된다는 거, 세이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브레이크를 빡 잡아서 픽 돌고 바로 액셀레이션을 해도 RC카 같은 경우는 너무 파워풀하니까 얘를 끌어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. 그래서 조정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인 아웃보다는 그냥 인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. 그게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게 2004년도 라인하드가 우승할 때 마사미는 그 라인 때를 갔는데 라인하드는 그냥 무작정 들이받아가지고 받을 것처럼 달려와서 브레이크 치고 돌고 막 이렇게 오히려 최단 거리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빨랐던 거였죠. 라인하드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. 뭐 캐스터는 뭐 할 얘기도 많긴 한데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정도가 다예요. 그래서 좀 바뀌지도 않으니까. 예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